숲으로 날아가던 길에 우리 집 앞을 지나던 새 한 마리가 우리 집 고양이들을 희롱하고 있어요. 집 안에 있던 중 제일 진지하고 가장 심각한 모습인데 볼 때마다 졸기해요. 고양이들이 이 창문을 정말 좋아하는데 특별히 우리 짱이가 제 몸 다음으로 가장 애정하는 장소가 저 창틀이에요. 희한하게 짱이 사이즈랑 딱 맞죠. 그래서 사계절 중에 가장 추운 몇 달을 빼고는 항상 열어둡니다. (4년) 전에 이 집으로 이사 왔어요. 막힘없는 정남향으로 큰 창을 통해 햇살이 쏟아지던 이 집에 반했죠. 창문을 열면 바로 맞은편에 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울창한 숲이 한눈에 펼쳐져 더할 나위 없었어요. 어떤 분은 고작 이런 집에 반했다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집에 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쯤의 삶에 행복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2년 남짓 유튜브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꽤 많은데 앞서 말한 삶의 행복과 만족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잠시 우리 짱이의 치명적인 워킹을 감상할게요. 방구석을 나와 창틀로 직행하는 저 단호한 행복. 귀엽습니다. 분홍 젤리는 미쳤습니다. 이렇게 사람 미치게 하는 폼으로 짱이는 창 너머 작은 세상을 구경합니다. 그러니까 이 채널을 통해 집사가 될 준비하시는 예비 집사님들 잘 보세요. 다른 거 필요 없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큰 창문이 있는 작은 방구석 준비해주세요. 고양이는 이것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짱이는 몸통과 다리가 짤뚱해서 높은 곳으로 점프를 못하는 비운의 고양이인데 딱 저 창틀 높이까지만 오르고 내리고 가능해요. 짱이가 유일하게 바깥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저 작은 공간, 하늘도 나무도 꽃도 바람도 딱 창문 크기만큼이 다인데도 저기에서 만족하며 뒹굴거리고 행복해하는 짱이를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 작은 채널의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냐 하는 걸 떠나서 보시는 분들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로 나오더라고요. 전 연령대를 방대하게 아우르고 그 어렵다는 세대 대통합을 고양이가 이뤄냈습니다. 또 남녀 비율도 딱 반이었어요. 주요 시청 나라는 우리나라가 95%로 압도적이고 소소하게 미국, 일본, 호주가 있었어요. 시청자분들의 스펙이 이렇다 보니 영상을 만들어 납품하는 제 입장에선 약간의 고민이 있기는 해요. 어떤 연령대에 맞춰서 자막을 쓰지? 하는 고민 같은 거요. 근데 진실은 잠깐 고민하는 척 할 뿐이에요. 저는 자막을 즉석으로 쓰거든요. 자동기술법이라고 해야 하나요? 영상을 대충 이어붙이고 그 순간에 생각나는 그 느낌대로 그냥 써서 올려요. 그렇게 대충 쓴 건데도 다행히 자막 맛집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많이 흐뭇했습니다. 저는 실제 관종은 아닌데 님들의 칭찬에 깨춤을 추는 인간은 맞아요. 여러분들의 작은 칭찬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나약하고 단순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있는 칭찬 없는 칭찬 마구 만들어서 남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행복과 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야 본론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보통 또래들과 좀 다른 꿈이 있었어요. 친구들을 보면 대충 커서 뭐가 되고 싶다, 뭐가 되겠다 이런 뭔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장래 희망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런 현실적인 장래 희망 대신 어떤 분야인지는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그 분야에서 인류가 되고 싶었어요. 골 때리죠. 그리고 그런 분야의 인류가 되면 대개는 책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뭐에 관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당연히 책도 쓰고 싶었어요. 완전 또라이였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는 책을 썼고 또 현재도 책을 쓰고 있으니까 골 때리던 어린 또라이의 꿈은 대략 이루긴 했어요. 그러나 전 인류는 실패했습니다. 어린 또라이의 막연했던 꿈은 성장할수록 구체적으로 모습이 드러나긴 했었어요. 제가 비록 수포자였지만 알량한 글재주가 있었더라고요. 외가를 타고 내려오던 문학적 혈맥이 제게도 흐르고 있었거든요. 예술 장르 중에서 가장 투자비가 안 되는 장르가 글쓰기라고 생각해요. 성공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완전 풀로 남는 장사거든요. 근데 재능과 감수성 모조리 타고나야 합니다. 게다가 지옥스러운 노력까지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께서도 알만한 한때 아주 유명한 드라마를 많이 쓰신 원로 드라마 작가님이 계신데요. 저는 그 작가님께 아주 큰 칭찬을 받았던 작가였어요. 제가 직접 들었던 칭찬이 아니라서 더 오래 남아있기도 해요. 제가 아는 지인분이 어느 장소에서 우연히 그 작가님을 뵈었는데 너무 반가운 마음에 왠지 더 친한 척하고 싶어서 작가님께 혹시 정 작가님 아세요? 했대요. 그랬더니 대뜸 하신 말씀이 글 너무 잘 쓰잖아요. 그러셨대요. 이거 너무 지자랑 오진데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제 채널이기도 하고 저는 솔직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라서 팩트의 일환으로 고백한 거예요. 자랑도 뭣도 아닌데 혹시 자랑으로 들리셨다면 어쩔 수가 없네요. 암튼 지자랑 같은 이런 자랑을 뻔좋게 하는 건 그런 칭찬을 들었을 즈음 저는 진짜 그 유명한 드라마 작가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깜도 안 되는 주제에 야망이 컸었죠. 근데 이거 역시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야망이 그때 실현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그때 제가 생각해도 그다지 좋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좋은 사람은커녕 완전 제스탱이었던 것 같습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가 정말 턱없이 부족했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도 없었어요. 정말 이래도 되나 싶게 옹졸했고 편협했고 오만했어요. 황지우 시인의 시 뼈아픈 후에 나오는 화자가 딱 그때의 저였어요. 그런데 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전 과정을 채측근의 입장에서 직관한 지인에 따르면 그런 와중에도 제 인생은 참 운이 좋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고 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건 길고양이를 만나고 달라졌어요. 저는 지금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시점에서 보면 전혀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에요. 누군가 너 그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겠니 하는 걱정을 던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나고자 같거든요. 근데 성공도 못했고 나고자가 됐을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지금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요. 이번 생은 망한 것 같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웃을 때가 더 많아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꼭 뭐가 되어야 한다는 제 오랜 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꼭 뭐가 되어야만 행복하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딱히 뭐가 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동안은 내가 나 스스로를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와 깨닫고 돌이켜보니 저는 단 한 번도 저를 저인 채로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더라고요. 내가 욕망한 무언가를 해낸 나 자신을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그냥 존재만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저 자신에게조차 조건부 사랑을 했던 계산적인 인간이 저였어요. 수포자 주제에 계산을 했으니 다 틀린 거죠. 그리고 내가 온전히 나인 채로 충분히 당연히 사랑받고 살 수 있다는 그 자명한 진리를 깨닫게 해준 건 놀랍게도 그렇지만 당연하게도 제 고양이들이었어요. 한 불행한 인간을 구원하러 길에서부터 이 기적 같은 고양이들이 운명처럼 저에게 왔다고 생각합니다.